자, 엠베스트에서 사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용호 선생님인 거 다들 알고 계시리라. 완전 믿으심치 않거든요. 반갑네요. 자, 역사가 이제 중등 역사 교과서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역사 1 같은 경우가 세계사고예요, 여러분. 역사 2 같은 경우가 한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쌤 같은 경우는 역사 2 중등 한국사 관련해서 특히 이제 1학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은 이제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테마를 갖다가 크게 3개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역사 2 1학기 때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쭉 배우게 되는지를 쫙 이렇게 흐름 정도만 해가지고, 물론 짧고 굵게 굉장히 흐름만 볼 겁니다. 그래서 흐름 정도만 쫙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실 것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 간단하게 정리시켜드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사 2 중등 한국사하고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고등 한국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등 한국사는 어떻게 이제 다른지 그렇게 해서 3가지 나눠가지고 이번 시간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역사 2 1학기 때 어떤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가, 그 내용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2 중등 한국사는 총 6개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진도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중간에서 뿅 하고 이렇게 잘릴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3단원까지, 보통은 3단원까지를 갖다가 1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단원 처음 출발을 할 때 석기시대부터 당연히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서 3단원이 무슨 시대냐면 고려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각 단원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공부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단원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되는 개념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 아직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 시대지 않겠습니까? 문자가 없죠. 그러니까는 유물하고 유적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만날 때도 유물하고 유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이거는.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넘어가는데, 일단 청동기 시대로 딱 넘어가면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어디다? 고조선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만나게 되고요. 만주와 한반도로 있는 넓은 지역을 갖다가 쫙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철기 시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마 이런 나라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옥조, 동해, 사마 막 섞어놓고 시험 문제 출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헷갈리지 않게 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러 나라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여러분들 3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당연히 삼국시대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한강 유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두고 3나라가 세력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왕들 업적 뭐 광개토도 장수왕이가 쫙 나오죠. 그래서 왕들 업적을 정리해야 하는 우리 제자님들한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가 보통이 아니네 하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좀 얘네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암기해서는 제대로 이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삼국이 연관되어 있는지, 연관되어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대단원이 딱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단원으로 잘 넘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고구려가 파이팅 하잖아요. 고구려가 어떻게 파이팅해요? 중국의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고수전쟁, 고당전쟁 이렇게 부르죠. 이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단어 딱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민족국가 북쪽에 무슨 나라가 건국이 돼요? 발해라는 나라가 건국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남쪽 같은 경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북쪽 같은 경우는 발해가 건국이 되는 이 시대를 갖다가 남쪽 북쪽 합쳐가지고 우리가 남북국 시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원 같은 경우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시게 된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제 신라가, 북쪽에서는 발해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갖다가 쭉 살펴보고, 발해가 이제 거란족에 침입받아가지고 926년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신라 같은 경우는 다시 분열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되면서
후삼국 시대를 맞게 된다. 그래서 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게 바로 고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시대 딱 들어가면서 이게 두 번째 대단원이 딱 끝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대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려 시대를 3단원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지배 세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배 세력 변천 과정을 흐름으로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 업적과 사건들을 이제 그 쫙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1170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 1170년에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무신 정변이라고 부르고 무신 정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을 갖다가 고려 전기라고 하고 그 이후를 갖다가 고려 후기 나뉘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무신 정변이란 말이에요. 기본으로 딱 잡고 있으면 되고 지배 세력 그 변천 과정인데 보세요. 고려 초기 같은 경우는 지배 세력이 호족이었습니다. 호족. 그래서 호족 연합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군데요? 태조 왕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자체가 벌써 송악지방 호족 출신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고려 초기 같은 경우는 호족들이 힘이 셌다. 호족 연합 정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12세기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면서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문벌 귀족들이. 그러면서 문벌 귀족 집권기에 들어가게 되죠. 고려 시대가. 그리고 고려 정기하고 고려 후기를 나누게 되는 사건이 아까 무신정변이라고 했죠. 이 정변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단 말이에요. 권력을 잡으면서 무신 집권기에 들어가게 된다.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몽골 침략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몽골 침략을 받고 몽골이 세운 나라 이름을 갖다가 원나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원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는 80년간의 이제 원간섭기를 여러분들 살게 되죠. 슬픈 기간 된단 말이에요. 80년 동안 우리 고려가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친원 세력으로 성장한 세력을 갖다가 권문세족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요? 권문세족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권문세족 집권기다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가보시면은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누가 성장을 해요? 성리학자들,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게 되는 얘기와 함께 세 번째 대단원 고려시대가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4단원 넘어가면서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부터는 대부분 학교가 언제 배운다고요? 2학기 때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들 흐름 정도만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주제 이제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는 역사 이제 중등 한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자고요. 딱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역사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분량 많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은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벼락치기라고 부르죠. 벼락치기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진짜 너무 많이 받습니다.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짜 많이 강조하고 싶은 노트 정리입니다, 여러분. 노트 정리를 해서 암기하지 않으면 암기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득점 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봐보세요. 우리 제자들이 역사 이 한국사를 갖다가 만만하게 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사를 생각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초등 때 배운 한국사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도 나오게 되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방학 때 미리 딱 그 공부를 시작하는 걸 갖다가 선생님이 강력 추천을 합니다. 방학 때 미리 역사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출발을 하시는 게 좋고 시험 임박해가지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큰 코를 다칩니다. 아시겠습니까? 니네들이 진짜 그렇게 공부하면 큰 코를 코가 크죠, 쌤이. 그래서 이게 큰 코를 다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니네들이 제일 많이 쌤한테 하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쌤 일주일 후가 시험인데 그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꿀팁 없나요? 뭐 이런 거 꿀팁 있나요? 이거 꿀팁 엄청 물어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그래서 그놈의 이제 꿀팁 질문이 진짜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쌤이 답변하기를 맨날 이제 왜냐면 그때 상황에서는 일주일 전이 좀 많이 늦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위로를 또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위로를 해야 되니까 시험 특강이라도 들으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해라.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라 하면서 무한용속격 파이팅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일주일 전이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역사에는 그렇게 단기간에 공부하기 힘들다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꼭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걸 갖다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쌤은 역사 노트 정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쌤도 있고 안 강조하는 쌤도 있는데, 선생님 노트 정리를 진짜 강조하는 쌤입니다. 쌤이 필기 노트로 하고 용필이도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죠. 근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말리진 않습니다. 자기만의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말리진 않겠지만은, 줄글로 풀어져 있는 그가 핵심이 눈에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줄글로 쫙 풀어져 있는 거에서 핵심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결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노트 정리를 하는 과정 있잖아요. 쭉 하다 보면 흐름도 한번 정리가 쫙 되면서 무엇보다 핵심 키워드가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수령 대비도 해야 되니까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지 서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니네들이 봐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역사 공부가 훨씬 더 좀 쉬워지고 하니까는 꼭 노트 정리를 갖다가 필수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을 꼭 한 노트에 여러분들 몰아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당권화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당권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있겠죠. 스스로 문제 풀면서 애매한 내용들도 있겠죠. 공부하다 보면 학원이나 선생님 같이 이제 인강쌤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저기 흩어놓지 말고 한 노트에 꼭 모으라니까, 포스트 붙이고 색깔 다른 펜으로 표시도 하고 해가지고 한 노트에 꼭 모아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 딱 이 한 곳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곳만으로, 이 한 곳만으로 노트가 정리될 수 있게끔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잖아요. 얘들 고등학교 가서 저기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노트 정리가 지금부터 습관이 돼 있으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진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트 정리하는 습관이 잘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제 세 번째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보시면, 테마 세 번째는 고등 가서도 여러분들 배우게 되잖아요. 한국사를. 그 한국사를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될 이제 한국사하고 역사, 이 지금 중학교에서 배우는 중등 한국사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역사 2 같은 경우는 보통 중3 때 다 공부를 하거든요. 역사 2가. 그러면 바로 고2 올라가면 또 한국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흥선대원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대가 구분된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근대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전을 갖다가 전근대사라고 하고요, 이후를 갖다가 근현대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역사 2 중등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딱 들어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역사 2 중등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흥선대원군, 저기 뭡니까, 그 전근대사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 완전 전근대사 교과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으면 되겠고, 고등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현대사 교과서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거든요. 역사 2 같은 경우 보세요. 총 6개의 대단원이 있다고 했죠. 근데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여러분들 5단원 끝나는 게 조선시대까지 해가지고 계속 5단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단원까지 전부 다 전근대사죠.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로 5단원까지 계속해서 5개 단원으로 나눠서 꼼꼼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단원에 다 때려 박아 넣어놨습니다. 근현대사를 갖다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전근대사 교과서라고 정확하게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역사의 중등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근데 고등 한국사 같은 경우는 총 4개 단원이란 말이에요. 고등 올라가시면은 중에 1단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때려 박아 놨습니다. 전근대사를. 1단원에 전근대사가 다 들어가 있고, 근현대사를 갖다가 3개 단원으로 나눠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복습하듯이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복습하듯이 쑥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게 이제 1단원에서 배우는 전근대사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 교과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강조하는 게, 제대로 중3 때 역사의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처음부터 한국사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니들이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크게 3가지 주제로 역사 2 이렇게 공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갖다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쌤이 오늘 말한 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역사 2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쌤이랑은요 상큼발랄한 모습으로 강의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믿고 따라오면 100점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무한용속교 파이팅입니다.